오늘 더불어민주당은 난리가 났습니다. 정치 보복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보복 수사다. 이 수사의 칼날을 온몸을 던져서라도 맞겠다 이러면서 마치 벌집이라도 쑤셔놓은 것처럼 한바탕 소동이 났습니다. 이번 영장 청구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9월 백운규 전 장관은 임기가 아직 남아있는 산하 13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에 대한 혐의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둘째, 특정 인사를 기관장으로 밀거나 기존에 시행된 내부 인사를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는 백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적시했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혐의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보다 몇 배나 폭발력 있는 또 다른 범죄에 대한 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백운규를 향하는 구속영장 청구라는 화살이 결국은 민주당 정권의 몸통인 문재인을 향해서 날아갈까봐 저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11부에서 진행 중인 또 다른 백운규 관련 재판, 여기에서는 백운규 전 장관의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혐의를 다루고 있는데, 이 혐의가 갖는 폭발성에 비한다면 이번 백운규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에 드러난 직권남용 혐의는 조족지혈증이 아니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사건의 이해를 위해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과정도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7년 12월 월성 1호기에 대한 조기 폐쇄를 계획하고 그 추진을 지시한 자가 당시 산업부 백운규 장관이었습니다. 둘째, 한수원은 당시 원전 폐쇄는 당장 할 수 없으니 폐쇄 과정에 소요되는 예상기간인 2년 동안만이라도 계속 원전을 가동하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백운규는 당시 한수원의 이 같은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셋째, 2018년 4월 돌발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재인은 월성 1호기를 언제 폐쇄할 예정인가요? 라면서 사실상 원전 폐기를 빨리 하라고 산자부 장관을 닥달했습니다. 넷째, 백운규 장관은 즉시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결과를 경제성이 없는 것처럼 조작하도록 지시했고, 원전 가동은 즉시 중단 수순을 밟았습니다. 다섯 번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라는 불법 행위의 결과로 한수원은 14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검찰은 백운규가 저지른 이 같은 혐의를 배임 혐의 및 배임 교사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로서는 이 부분을 입증하느냐 못하느냐가 백운규 윗선까지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발끈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배임죄가 성립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타인을 위하여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것. 둘째, 그 행위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자신이 취득했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했을 것. 이 두 가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검찰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백운규 전 장관은 장관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서 부당한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자신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고, 둘째, 한수원 즉 한국수력원자력에 1480억 원의 손해를 끼쳤으며, 셋째, 원전 가동 중단이 정부의 지시 즉 문재인의 지시가 아니라 한수원의 자발적 결정인 것처럼 가짜로 자료를 조작함으로써 당연히 문재인이 져야 할 법적 책임을 없어지게 하려고 했으므로 백운규 행위가 제3자 문재인에게 그 범죄 혐의를 벗는 이익이 돌아가겠다는 점, 검찰은 바로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백운규 전 장관의 행위는 배임 행위이자 배임 교사 행위가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임 교사 혐의는 본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 사건이 윗선 즉 문재인에게까지 책임이 도달하느냐 여부의 핵심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 전 장관 변호인 측은 원전 폐쇄로 정부가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 구성 요건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앞으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검찰과 백운규 측 변호사 간의 치열한 법리 싸움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수사라는 것은 검찰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이 아무리 수사에 직접 관여를 하지 않겠다고 말은 했지만 민주당이 그렇게 한 법무장관 임명을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만큼 한 법무장관의 검찰 장악력이 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이번 정권 들어서 한동훈 법무장관이 실력과 의지를 가진 검사들을 선별해서 중요 보직에 앉히고 이들을 투입하지 않았겠냐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검수한박으로 검찰 전체에 사망 선고를 한 민주당과 문재인을 독하게 응징하고 싶은 마음이 검사들에게 전혀 없다면 그것 또한 거짓말일 것입니다. 검찰을 평생에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알고 살아왔던 검사들이 자신의 존재 이유가 부정되고 삶의 터전을 잃게 된 것입니다. 정의와 법치를 자신의 존재 이유라고 여기고 살아온 검사들이 대부분일 텐데 하루아침에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라도 붕괴 이상의 감정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감정이 앞서서 이성을 잃을 정도가 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닌 줄은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영장실질심사를 지켜봐야겠지만 백운규가 이번에 구속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검찰이 이번에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백운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소송 전략이라는 평가입니다. 일단 그의 인신을 구속한 상태에서 여죄를 추궁하는 것이 소송을 주도하기가 쉬울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